마이크에 대한 테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자 동광님, 세인트님, 나르샤님, 슈퍼개미님, 루미리아님, 유이양님, 좋은주승님, 모이카님, 우리모두님, 렐렐레님, 다온정이님, 자성가님, 지속적인 노력님, 길동님, 머니부자님, 생각하는 대로님, 럭키미니님, 다현님, 골든바님, 부자새끼님, 나도 좀 먹자님. 그래, 우리도 뭐 먹자. 아주 한국 시장만 진짜 바보 같아요. 요즘 시장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시장만 진짜 바보죠. 바보 같은 시장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도 좀 먹자. 현명한 투자. 현명한 투자님,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님,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쭈꾸미님 어서 와요. 강남 쭈꾸미님, 포그라미서님, 드이밍님, 세븐님, 나는 가쁘님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요. 미국은 그냥 신고가 난다고 뻥뻥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아주 그냥 팍팍팍팍 바닥을 기고 있죠. 아우 다우지수는 막 신고가 났다고 난리 복구장인데 우리나라만 저기서 있으니까 참 금융의 세상에는 참 별의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이런 격차가 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돈에 대한 이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거. 진짜 막 억울하고 하소연하면 뭐 주식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계좌 안 봤어요? 나는 오늘 계좌 안 봤습니다. 그래서 하락한지도 올라간지도 몰라요. 마음이 편안하겠네요. 자, 저녁들은 드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차 한 잔 마시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천사를 한번 불러봤어요. 천사 커피, 엔젤 커피를 불러봤습니다. 혹시 식사를 못하신 분들은 준비한 치즈 케이크와 좀 초코 케이크를 좀 드셔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고통 느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힘든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쇼핑했어요? 야, 좋습니다.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의 끈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고 풀베이팅이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요 3일 동안 시장이 많이 눌렀어요. 많이 눌렀던 부분들이 시장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리스크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진짜 주가가 빠질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에서 그런 악재가 나오는지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터지면 미국발 악재, 중국에서 터지면 중국발 악재, 그리고 또 러시아 터지면 또 러시아 악재, 뭐 별의별 것으로 다 내려가죠.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악재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또는 뭐 매달 적금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동네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옛날부터 동네북이었죠. 네, 추티수 형님, 호두마을님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특히나 요즘에 날씨는 어마하게 좋은데 시장 날씨만 우울하네요. 물론 이제 지금 뭐 금요일, 토요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막 그러던데요. 지금 부산, 경남 쪽에 특히나 제주도 사신 분은 지금 비 오고 있습니까? 비 오는 지역 있어요? 오늘 방장님 일찍 오셔가지고 또 우리 가족분들 또 맞이해 주시네요. 아이고
아직 비는 안 오는가 보네요. 자, 그러면 음악도 듣고 차도 한잔 했으니까요. 오늘이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러한 내용 부분들을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갈게요. 자, 준비되신 분들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큐를 부탁합니다. 큐. 우리가 화요일 날 저녁에 한번 만났었죠? 화요일도 사실상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 조정의 폭을 크게 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어제 쉬는 바람에 오늘이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부터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까지 약 3일 동안 조정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달 들어와서 이 초반에는 월초, 뭐 9월 초도 그랬고요, 8월 초도 그랬고, 7월 초도 그랬고, 월 초에는 상당히 시장이 많이 누르고 시작한다는 거, 그게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국채에 대한 금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미국 금리 인상했죠. 예, 인상이 됐던 부분인데 바로 단기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서히 외국계 자본들이 오늘은 또 매도가 좀 되면서 유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급등도 나왔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지금 트리플 악재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약 한 5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물론 전기전자도 많이 나왔어요. 전기전자도 많이 나왔지만 거의 업황 부분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매도까지도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게 약세로 적용되었다. 적용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도 덩달로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가 나오죠. 뭐 펀드도 들어가고 연기금도 되고, 뭐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 미국이 계속 전체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굽히지 않고는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뭐 중국이 미국산의 원유에 대한 수입 부분들을 뭐 전면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쉽게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예,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근데 누군가는 양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타협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바로 타협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다.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얘기는 한다라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지금 딱 끼어 있는 부분들이 증시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증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조금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왜냐면 시장에 조정이 오고 악재가 지금 전부 다 쏟아집니다. 시장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얘기 없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다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죠. 결국은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기업 부분이나 자기만의 투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부분들이 결국 끝까지 유지 못하고 두려움에 대한 것들로 휩싸인다면은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의 뉴스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밀어버리는 힘, 이 매도세의 힘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두려워진다는 거죠.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들 눌러보십시다. 네, 호랭이님 어서와요. 아이고, 무서운 분 오셨네. 장 빠지니까 무서운 분이 오셨어. 호랭이가 오셨습니다. 어흥!
어흥이 왔어요. 어흥이.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뉴스들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물론 장도 많이 빠지고 종목들도 빠졌지만은 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가격적인 논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상반된 부분이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자리 부분들이 항상 가격이 예, 좋다는 거예요. 예, 좋다. 쌀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이 좋다는 겁니다. 맞죠? 예.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가격을 계속 흥정해야 돼요. 또는 시장에서 주는 가격을 사줘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더 유리하죠.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자가 비싸게도 사야 돼요. 사야 될 입장이지만 비싸게 해주고 사야 될 입장이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격을 흥정할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면 보지 마라. 시장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두려운 자리는 매번 온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렇지만 요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6월달에. 물론 6월달만큼은 안 아파요. 맞죠? 6월달 여기는 되게 아팠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도 내려오는 것도 한 대 맞고 조정 잡고 또 한 대 조정을 맞으니까 이게 이제 시간적 요소와 이제 투자자들 지침이 되는 거죠. 지쳐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신용에 대한 규모가 지금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봐요. 신용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결과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아직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9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3분기는 이제 결산이 나와야 되겠지. 그 기간 안에는 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실적 부분들이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트럼프 시진핑에 대한 어깨 싸움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우리나라하고 또 격차를 벌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서 살아가는 부분인데 특히나 시장에서는 지금은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악화가 되는 부분에서도 그래도 2분기나 실적 부분 이런 것들로 많이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부분이고 그리고 배당도 괜찮은데 매번 나오는 대외적인 뉴스로 인해서 시장을 누르면서 기업까지 싸졌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집중을 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분석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단계가 됐을 때 이런 좋은 기업들은 빨리 회복하겠죠. 남들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은 빨리 회복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복세를 넘어서 시장의 각도를 만들어내면 그런 종목이 뭘로 변해요? 네, 별리님 어서 오세요. 그러한 종목들이 전부 다 주도업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주도업으로 바뀐다는 거. 오늘은 전부 다 거의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부분들 이 얘기는 뭐 계속 한수가 했습니다. 뭐 액면 분할부터 시작해서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가 낮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대출 부분을 받아서 뭐 담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노후 자금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거의 다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이 삼성전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의 삼성전자 다 사버렸어요. 그것도 5만 1,000원대, 5만 2천원대 여기 라인에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산 투자자들은 이제 힘든 거예요. 예. 이것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오늘도 저점을 아주 강하게 깨버리는데 반등도 안 나고 그냥 쓰러져 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과 2등에 대한 조정으로 지금은 이 우리 한국 시장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조금 이해들 됐나요? 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내려가고 있다. 요거는 투자자로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대를 맞더라도 우리 왜 맞는 거야? 아, 이런 내용 때문에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정말 봐야 될 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주가가 빠진다 해서 아이고 내 계좌 아주 그냥 계속 빠지네, 그냥 두려워 죽겠네, 힘드네, 이게 아니라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지금 빠지는 게 기업들이 장사를 못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시장이 많이 버블이 나가지고 그 버블이 꺼지면서 빠지는 건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미국장 같이 이렇게 버블이 나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승이 저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 보여진다는 말이죠. 뭐 올라간 거 뭐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의 뭐 코스닥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거 상승 한번 나온 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약 18년 동안 진짜 한 개는 아무것도 없다. 종합주가에 따진다면. 그죠? 그럼 버블이 논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못하고 있나? 기업은 또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장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되면 그런 기업들은 자기의 본연 가치를 찾아가겠죠.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이 이제 찾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다 어떻게 나온다? 시장이 너무 많이 눌리고 빠지는 구간에서 반대 포지션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기 뭐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V자예요. V자. V자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6월달도 그랬잖아요. 6월달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특히나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한수가 매번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그냥 한 방에 다 죽지 않는다. 매번 그려나는 V자는 나온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V자 나왔죠. 이렇게. 소형주만 나왔지 대형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는 대중소에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투자하겠습니까? 소, 중, 대. 소를 하고 싶어요? 소를 하고 싶다. 소가 비싸잖아. 닭보다 비싸잖아요, 아주 그냥. 소는 근데 요즘에 소값도 별로 못 쳐준다는데 중소로 한다. 아무래도 작은 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 많은 기회가 있어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대보다는 소가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한수가 2014년부터 리딩했지만 14년부터 리딩했지만 대형주 수익률보다 소형주 수익률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더 많아요. 지금 4년 지났는데 대형주는 끼케야 1년에 20% 나와도 잘은 나온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대중소보다는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겠죠. 지방이냐 서울이냐 그게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번에 소용지 좀 맞았는데요. 단기간에 좀 까불었죠. 까불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요 구간이 지금 현재 요런 구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앞에서 맞았던 요 라인보다 위치가 여기 밑에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위치가. 왜냐면 추세 부분을 봐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어디에?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위로 가는 방향성은 돈의 유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빠지면 안 되죠. 안 되고 최소한의 빠른 구간에 대한 회복세가 나온다면 이번 조정은 잘 받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뭐 이거는 한수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피부가 직접 느낄 거예요. 예, 피부로 느끼는 거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다고 하죠. 예. 최저임금은 또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주는데 일거리는 줄어들고 하니까 상당히 또 회사도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투자자에서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생각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시장의 현재 부분들을 자꾸 어렵다고는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실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서도 분명히 시장이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방어를 잘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될 수 있겠죠. 현금. 그렇죠?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에 장이 어려울 때 제대로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뿐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때 현금을 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여기도 좋았었는데 아주 그냥. 예. 매번 그렇게 후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항상 뭐를 좀 잘했으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의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나 주식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현금을 내가 다 써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주가 빠지면 안 되는데 하고 억지로 버티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장에 톡톡이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면 1번. 오늘 머리 뜯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아주 그냥. 예. 오늘 강연에서도 한 수 얘기했죠. 머리 뜯은 거 다 모으면 이제 우리는 가발 사야 된다고 하죠. 그냥. 예. 가발 주식 상장하면은 우리 주주해야 돼요. 예. 모발 스트레스 모발로 아주 그냥 가발 만드는 게 아주 그냥 맞죠? 그래서 동네분이 오셨네? 어서 와요. 부자 아빠 아드님도 오셨어요. 네, 어서 와요. 한수도 아들인데 같은 아들이네요. 1월달에 잘 가니 더 잘 갈 줄 알았는데 이런 된통 조정이다. 그래요.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반년 이상이 지금 조정입니다. 정말 힘든 국면이에요. 물론 나라도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요 국면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나는 이 국면을 이겨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뭘 믿을 겁니까? 지금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투자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지금 들여도 그걸 가져가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털려버린다면은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좋은 기업이 뭐예요? 지금은 좋은 기업도 다 뜯어오게 맞는데 그냥 뭘 해야 될까요? 섹시한 마음입니까? 30년 전부터 매매는 경기가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때도 경기는 안 좋았다고. 그러네요. 뭐 경기가 좋은 적이 있냐? 매번 안 좋지. 근데 웃긴 거는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 벌어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돈 버는 사람은 돈 법니다. 아무리 호황기라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그거는 세상이 진리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 세상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누구 탓이다, 시장 탓이다, 저것 탓이다 할 게 아니라 현 시점에 현재 지금 취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과거를 논하는 건 뭐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과정을 한번 배우고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러한 유형들도 또 역사적인 부분들이 또 재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까 우리가 빠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 요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는 사실상 가치 투자자예요. 가치를 투자하고 가치를 분석하는 투자자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예요. 투자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대외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수님, 기업의 본질을 보면 다 투자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투자의 경력이 많은 투자금을 해서 이겨나갈 수만 있다면 다 투자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2018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특히 1년 미만인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풀베팅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매번 이길 만큼만 사라고 그러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탐욕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내려갔겠다 해서 왕창 사잖아요. 왕창. 그것도 단 한 번에 타이밍 잡겠다고. 맞나요? 맞으면 1번. 그러고 아주 그냥 깨꼬다가냐 아주 그냥. 나 죽겠어요. 다리에는 넘어져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냥 비중도 안 줄이고 빨강약 바르면 따갑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상처가 안 아물어요. 과거에 안 됐던 투자의 습관들이나 방법들은 깨끗이 버려버리세요. 그냥.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상한 뉴스를 찾는 게 아니라 빠진 이유에 대한 것들만 체크됐다면 여러분은 기업을 찾아야 돼요. 왜? 지금은 주가가 어떤 국면입니까? 본인은 주식 안 한대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 나 주식 하면은 나 주식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 3,000포인트 오면 빨리 옵니다. 제일 빨리 와요. 그런 분이 제일 빨리 오신다고. 참 희한합니다. 지금은 주가가 싸다. 물론 더 싸질 수는 있습니다. 더 싸질 수는 있어요. 지금은 추세가 좋은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더 싸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는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가 정확히 내일 바닥될지 내일 모레 바닥될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좋은 기업을 찾는 데 일단 주력을 하고 이걸 찾았으면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너무 잡으면 바지 뭐요? 바지 벗겨져요? 나는 가프님 큰일 났어. 바지 벗겨진디야.
아유 바지 2개 입고 다녀야 되겠네. 아유 큰일 났네요. 예. 2개 이렇게 해서 빤스 보이면 안 되잖아. 한수가 가족분들에 대한 그 열정을 받아가지고 속옷도 빨간색이요. 속옷도 빨간색. 리딩하면서 전문가가 내 속옷 색깔 얘기하는데 봤어요? 예.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는 한수 속옷도 빨간색이에요. 오늘 빨간색을 기원해드립니다. 빨간색. 파란색 없습니다. 다 버렸어. 파란색은. 거의 빨간색이에요. 거의 빨간색. 거짓말입니다. 레알입니다. 인정을 할 수는, 인증샷은 좀 그렇지만은 빨간색이에요. 별의별 다 얘기하네. 아주 그냥. 부적입니다. 부적. 그냥 힘이 불끈불끈 세요. 불끈불끈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전달하려고 아주 그냥. 속옷을 빨간색으로 갈아입을 때 그래 오늘은 양봉이 나와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공동구매하네. 그냥 빨간 팬티를. 아이고 이제 겨울을 춥잖아요. 추우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복도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내복 빨간색으로. 다 그냥 빨간색 입고 시작하는 거지. 아주 그냥. 어떤 분은 빨간색 불에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걸렸대요. 어르신! 왜 빨간불이 자꾸 왔다 갔다 움직여요? 하니까 빨간색이 좋대요. 아주. 빨간색이 좋아 나는. 빨간색이 좋다고 합니다. 8살 아이가 뒤에서 웃겨서 뒹굴려요. 이 말을 알아요? 8살 아이가? 8살 아이가 이거를 이해를 해요? 유머를? 이야 똑똑한 아이네. 똑똑한 아이입니다. 말투가 웃겨서 힘들 내시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바닥에서 지져버리면 뭐 지져버리면 여기 다 지졌죠 벌써. 뭐 여기서 지질 거 여기 여기 다 지졌잖아요. 그러면 한수가 묻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견뎠을 때 그러한 이유가 있었나요? 내가 시장을 견디는 그런 마음의 이유는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있었습니다. 예스. 이거 왜 못 받았습니까? 받아내죠. 좋은 기업을 찾으세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좋은 놈들이 너무 많더라 진짜.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좋은 기업 찾은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모아주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더 그래요. 시장이 좋을 때는 타이밍이 잘 맞아요. 물론 지금도 잘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요즘에 엔터주들이 조금 조정해서 그렇지 오늘 그래도 봐요. 조정하는 단계에서 20일도 안 깨지는 거 봐요. JYP는 대단한 놈이죠. 엔터주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도 한수는 어째? 1년 6개월 전에 우리가 이걸 매수했다는 게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투자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물론 다 이렇게 가면 정말 대대대박 났겠지만 작년 3월에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탄핵도 있었고 정권 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웠던 국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하는 분들이 과연 몇 있었을까요? 기존에 하시는 분 말고는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나라가 탄핵인데 뭔 경제냐? 뭔 주식시장이 온다고? 일단 주식시장이 좋다고 얘기도 안 나왔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18년도 1월달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듣고 온 거예요. 맞나요?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요즘에 새롭게 투자하겠다고 공부하러 온 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죠. 시장이 이제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그리고 주변 분들이 많이 좀 말리는 거죠. 근데 가는 종목은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이거 10배짜리 나오겠어요 이거.
지금 거의 500% 넘어갔는데 600% 나왔네요. 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나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가져갈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낮아져서 좋은 기업이 주가가 더 낮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시장 요인으로 서 눌러가지고 좋은 기업이 더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내려가고 이것도 내려갑니다. 뽀기님도 오셨네? 어서와요. 교체하기 전에 결단을 내야 되겠죠. 이걸로 내가 인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체를 해서 내가 이거를 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시장이 다 눌리면 다 눌러가요.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은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만난다면 지금 이 자리는 아파만 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도 같이 장중에 종목을 분석하고 오늘도 종목 하나 분석했거든요. 근데 좋아요. 돈도 좀 많이 벌고 배당도 거의 4% 배당 주고요. 소형주 한 번도 안 써먹었고요. 뭐 그런 기업들이 바닥에 널려 있으면 내 자산의 일부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데 위에서 사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바닥에 사야 돼요. 절대적으로 바닥 사야 돼요. 그래야 이 기간 동안은 모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죠. 맞나요?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씨를 뿌리라는 거.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는 씨를 뿌리라는 거. 그리고 클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한 달 만에 씨 뿌려가지고 열매가 맺으려고 하려는 마음은 너무나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3, 4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열매가 나든 싹이 피든 하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죽었다면은 우리 VIP 가진 분 다 죽었죠. 벌써 죽었지 벌써. 이거 어떻게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에 대한 마음가짐과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지금은 분석하고 옥석가리기 하는 부분들. 오늘 되게 바빠요. 종목들도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보는 거죠. 보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잘 참으신 분들은 이번에 도망가신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올 것이고 이번에 주가를 참아내는 가족분들은 이제 여기서 참은 것처럼 좀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인드가 되는 거죠. 마음가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는 이유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난 참아요 이게 아니죠.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들보다는 잘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주력 상품은 무엇이 되고 미래에는 먹거리는 어떻게 되고 그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이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흔들리는 시장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시장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비는 곳도 없고요. 그렇죠?
지난번 우리 시도 한번 읊어봤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주식시장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더 흔들림이 주변 국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많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아픔들은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야, 이번에 이거 정말 힘들었는데, 아주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참아지더라. 아, 내 여기서 정말 트럼프 당선될 때 진짜 트럼프 죽이고 싶었는데, 아주. 맞죠? 아우, 트럼프 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되지? 이게 세상에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받았던 투자자들은 올라가면서 야, 그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내가 이겨냈구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하는 거예요. 기업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좋은 일로 계속 성장하면 좋은데 참 인간은 이 아픔에서 성장하더라고요. 아픔에서 성장하더라고. 아픔에서. 우리 후기방에 그 3년 동안 하신 우리 영남공주님도 엄청나게 아팠잖아요. 아주 그냥. 예. 엄청나게 아픔에서 살아 숨쉬더라는 거. 참 재밌죠. 예, 또람프. 예. 또람프지 아주 그냥.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 정권에서에 대한 이 대북 체제 부분들을 많이 관계 부분들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나라들 있죠. 예, 나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성 부분들은 많죠. 물론 오늘은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했어요.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 이거 보지 말라고. 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봐요. 오늘 봐요. 맞는 거 봐요. 예, 박살나 버리잖아요. 한수가 이거 뭐 할 때 했죠? 여기서 얘는 원래 21만원짜리가 아니다. 한수가 뭐 할 때 했죠 이거? 이 정도 역사는 알아야 돼요. 액면 불안한 거예요. 200만원짜리예요. 21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걸 20만원 받으니까 싸다고 막 샀잖아요. 개인한테 엄청 샀어요 이거. 박살난 거야 이거. 계속 진단하면서 보지 마라 이거. 아무리 퍼스픽.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알아라는 이유는 이런 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이런 데 물려 있어야 돼요. 이런 데 물려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오늘 JYP는 결국은 양선을 냅니다. 대단하네요. YG는 YG도 양선 내네요. 양선은 아니지만 거의 맞은 거 다 드러냈네요. 그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맞은 종목들은 그 부분에 대한 반대 포지션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관세 법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좋은 기회 부분입니다. 물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투자자들을 보면 하나도 희생 안 하고 하나도 뭐 노력도 안 해놓고 무조건 그냥 기회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이 주가는 싸다고 내가 내 기준에 판단하고 샀는데 물론 설령 다음날 좀 2, 3%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서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싼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격이 싼 자리에서는 뭐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예. 매수긴 매수인데 어떻게 매수? 그렇죠. 분할 매수로 가야지.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분할 매수가 싫어요 하는 분들은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가격은 근데 지금보다는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가격이 싸면 은행을 털어야 된다. 야, 그래도 이 시장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는 오늘 손절 다 날렸어요. 다른 데는 손절 다 날렸어요. 또 이론 나옵니다. 이거 저점 깬다 이런 얘기 나와요. 2200포인트를 깬다 뭐 이런 또 추상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2200도 깬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 진영이님 금고 털었어요? 야, 지난번에 진영이님 엄청나게 힘들다고 막 그랬잖아요. 보니까 후기를 올려주시더라고. 이야, 우리 진영이님이 우리 무방할 때 자주 오셔가지고 한 수가 기억나는 게 처음 만난 날, 아우 주식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분 맞나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후기방에다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야, 많이 변하셨습니다. 많이 변하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래도 힘들면서 바뀐 가족분들에게는 박수를 나가야 되겠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 박수는 우리 가족분들이 전부 다 힘을 내고요. 이 어려운 과정들을 좀 잘 겪고 이겨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걸 이겨나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을 때 나에게 오는 희열과 열정은 2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포기하고 싶은 자리가 이런 자리였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거 리먼 사태 딱 한번 이겨보니까 어떤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안 죽는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 썩을놈들아 그냥 죽여라 그냥. 죽여도 자본주의 국가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이 내가 최소한의 10년 데이터를 바라보고 배당도 10년치 주고 그런 기업들은 기본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잠시 이렇게 시장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못 받으면 내가 어떤 큰 투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 받고 이 정도 내 인생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 어려움도 못 받았는데 뭔 부자를 생각하냐.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더 힘이 나요. 그래 한번 이겨보자. 지금까지 돼진다고 했는데 돼진 적은 없다. 여기서 주식시장 망한다고 했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망한 건 없어요. 그래서 받아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운 분들은 매일매일 계산해서 그래요. 매일매일 계좌 계산해서 그래요. 아 오늘 9시 땡. 예. 오늘 9시 땡입니다. 예. 자 자본금 5천만원으로 5천만원으로 오늘 9시 시작했다. 9시 장시작 계산. 그러니까 오늘 또 주가가 오짝 밀렸죠. 아, 썩을 오늘 아주 그냥 아주 300만원 나갔네 아주 그냥. 에? 그래서 오늘 뭐 계산해 보니까 4,700만원이다. 맨날 계산해서 그래요. 오늘 계산해서 빠지면 팔 겁니까? 그 기업 팔 거예요. 파는 기업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꺾이는 자리에서는 그냥 파는 거예요. 수익이 됐던 손실이 됐던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예. 뭐 얘기하는 것이 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나중에 하다 보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에 많이 연연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오로지 현재 주가에 집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은 한 5년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많이 여기서 꺾이네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00%가 됐던 5%가 됐던 마이너스가 20%가 됐던 여기는 안 되네. 이거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네. 깨지네. 하면 그것은 비중을 바로 줄여야 됩니다. 바로 그냥 즉시. 그때 분석하고 나발이고 할 거 없어요. 피부로 몸으로 느끼고 있어야 돼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VIP 가족분이 매번 얘기하는 거 사무라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라이. 실질적으로 사무라이는 적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바로 몸으로 느낀다고요. 그 살기가 느껴지는가 봐요.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다. 만나자마자 바로 칼을 뽑잖아요. 만약에 근데 초보 사무라이라는 상대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날 죽이러 오는 사람한테. 살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벌써 상대방 벌써 칼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를 주식시장에서 비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그러한 이 직감이랄까요? 직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물론 직감으로만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직감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당하면 그거 어디서 많이 내가 했는데 또는 그렇게 해서 나는 너무 아팠는데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반복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VIP 가족분들하고 매일 월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계속 수련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장 빠지면은 같이 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빨리 일어섰어요. 한 수가.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번 넘어지면 일어서면 어떻게? 아직 못 일어난 분들 손잡고 끌어올려주죠.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안 죽어요. 매도만 하지 말아요. 바닥에만 지지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죠. 오늘 같은 날 뭐 바닥에 다 지지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 내세요. 분명히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는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JYP가 나온 것처럼. 분명히 또 얘기하지만 JYP 나올 때 3월 달에 코스닥 시장은 박살. 꼭 이 모습들이 이렇게 주가가 팍팍 빠진 이 모습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아요? 코스닥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믿어주고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가격이 싼 좋은 기업들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좀 뜨겁게 하세요.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꿈도 없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사업,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그림을 주식 투자로서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은 뭐 시장이 뭐 평생 내려갈 겁니까? 언젠가 내려가다 올라가겠죠 뭐. 단 요 기간이 이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 요것만 참으면 돼요. 오늘 외국인은 5,200을 팔았어요.
오늘은 팔았는데 전체적인 기간별에 대한 집계를 보면 뭐 아직까지 이 2달 동안은 전반적으로 기간내만 팔았어요. 요 앞전까지만 해도 거의 1조 2천억 정도 사는데요. 요 근래 들어와서 외국인이 거의 1조 나갔네 다시.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현재 격차 부분이 되면서 자본이 조금 빠져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외국인보다 더 빨리 파는 것은 기관들에 대한 투자가 더 많다는 거. 연금이 더 많이 팔았죠. 보험하고. 그래서 바닥을 조금만 더 잡아주면 뭐 매수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형주들은 상승 부분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요. 요번에 우리는 나이즈 비전 부분들 오늘 좀 맞았던 부분이지만은 지난번에 바닥에서 샀던 부분은 거의 2월달 여기서 많이 샀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힘들 때죠. 주가가 이렇게 아까 2018년 들어와서 많이 빠졌던 부분이죠. 빠졌던 부분에서 계속 사 나갔습니다. 사 나가도 여기서 사신 분도 있었고 여기서 사신 분도 있었고 이 조정 파동이 많이 길었어요. 그렇죠? 경제가 좀 바뀌어야 주가가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기간이 또 얼마 안 됐던 부분이니까 서서히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치 부분을 우리가 꾸준하게 찾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고 뭐 계좌 부분들은 시장이 힘들 때마다 좋은 가격입니다. 예, 좋은 가격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분석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샀다면 그 산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믿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렇죠? 그러면 힘든 시장과 흔드는 시장에 대한 마음가짐들을 조금 더 다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힘들 내시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고참님들 다 나왔네. 오늘 방장님, 부방장님 다 나왔네. 우리 길동님도 나오셨고 동네 부장님도 나오셨고 다 나오셨네요. 만약에 시장이 박살나가지고 힘들고 쓰러졌다면 저분들이 먼저 도망갔을 것인데 그래도 살아 계신다는 게 계속 수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요. 1년까지 손절없이 가볼래요. 좋아요. 그죠? 요번에 럭키미니님도 6월달에 보통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손절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손절이 아니고 도망가는 거지. 손절은 내가 본 타이밍을 잘못 알고 인정하니까 내가 그 커트라인을 정해야겠다.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손절이 되죠.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손절이 뭐예요? 무서워서 팔고 도망가는 거지. 포기예요, 포기. 포기와 손절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도망가고 참아 계시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냈을 때 그런 비화들, 이야기들은 자녀에게도 꼭 해주세요. 아빠 이번에 나 정말 힘들었다. 근데 힘들고 난 다음에 이겨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럼 애들에게는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거의 개인 투자가 매도 클릭을 누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과하게 밀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신용 규모가 바닥에서 제가 한수가 보는 거는 바닥에서 신용 규모가 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바닥은 주가가 싸잖아요. 싸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한단 말이죠. 매수하는데 신용 규모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신용 규모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많아요. 시가총 1등, 2등이 많으니까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버려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오지 않았던 자본금이 매도가 5천억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또 바닥 잡으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옵니다. 매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은 액면분할했던 종목이니까 예전부터 보지 마라 했는 종목이고요. 다행스럽게 신세계 요번에 갖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신세계는 35만원에 반등시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 그래도 잘 매도를 했습니다. 35만원에. 아무튼 대형주건 소형주건 미래 성장성의 부분들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자기의 기준, 즉 한수의 기준을 통과한 종목들은 바닥을 꾸준하게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분할 매수한다고 마음을 했으니까 미리 이거는 다 전략 냈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이행하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